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어젯밤 써니즈 함께 성장 채널에 끌어당김을 주제로 4명이서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쉽게 풀어서 에세이처럼 작성을 해봤습니다. 원고의 제목은 라면을 사러 갈 때는 의심하지 않는다. 끌어당김과 내맡김의 경계에서입니다. 시작해볼게요. 신라시대, 원효는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던 길이었습니다. 진리를 찾겠다는 열망 하나로 험한 길을 걷던 그는 밤이 깊어지자 비를 피하기 위해 어느 어두운 동굴에서 잠을 청했죠. 한밤중 심한 갈증에 잠이 섞인 그는 어둠 속을 더듬거리다 바가지에 담긴 물을 발견하고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시원하고 달았습니다. 꿀맛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맑고 좋은 물은 없었다고 그는 온몸의 세포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원효는 짐을 챙기다 자신이 어젯밤 마셨던 그 바가지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해골이었습니다. 밤새 그가 그토록 달게 마신 물은 해골 안에 고인 썩은 빗물이었고 그 위에는 구더기와 이끼가 함께 둥둥 떠 있었습니다. 순간 원효의 뱃속에서부터 지독한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구토를 쏟아내던 찰나 그의 뇌리에 거대한 번개가 쳤습니다. 같은 물이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생명수였고 오늘 아침에는 구역질을 참을 수 없는 오물이 되었습니다. 물의 화학적 성질은 단 1%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밤사이 바뀐 것은 오직 단 하나, 원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세상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일체 유심조, 좋고 나쁨, 아름다움과 추함, 나를 둘러싼 결핍과 풍요, 심지어 진실과 거짓조차 본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떤 마음의 필터로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는 완벽한 자각이었습니다. 원효는 당나라로 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리가 외부의 세계가 아닌 바로 자신의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300년이 지난 지금 최신 뇌과학과 인지물리학은 이 오래된 동양의 철학을 조금 다른 언어로 다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천재 신경과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칼 프리스터는 인류의 뇌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의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가? 그의 답은 단호하게 아니다였습니다. 그의 자유에너지 원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두개골이라는 캄캄한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뇌는 바깥 세상을 직접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눈, 귀, 피부를 통해 들어오는 전기 신호만으로 바깥 세상을 추론해야만 합니다. 이때 뇌가 선택한 생존 방식은 정보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측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저 문을 열면 내 방이 있을 것이다. 라고 뇌는 과거의 경험과 믿음을 바탕으로 세상을 미리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오는 감각 정보는 오직 그 예측이 맞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예측이 들어맞으면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며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로 세상을 뇌 안에서 먼저 창조해 놓고 그 그림이 바깥 세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원효가 마신 물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어젯밤엔 갈증을 해결해줄 맑은 물이 담긴 바가지라는 뇌의 강력한 예측이 있었고 뇌는 그 믿음대로
미각신경을 해석해 달콤함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침엔 썩은 해골물이라는 시각 정보가 예측의 전제를 완전히 박살내버렸고, 그러자 똑같은 물이 전혀 다른 현실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프리스터는 이 과정을 두고 뇌가 하나의 거대한 예측 기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현실은 사실 외부 세계가 아니라 뇌가 만든 최선의 추측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추측의 근본적인 재료는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 기억, 기대입니다. 믿음이 선행되고 경험은 그 뒤를 따릅니다. 이러한 과학적 진실을 마주하고 나면 시중에 유행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말이 조금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현재 가지지 못한 것을 간절히 원하고 상상하면 그것이 우주의 힘을 통해 내 현실로 딸려온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원 노트를 쓰고 더 간절하게, 더 뼈저리게, 더 자주 결핍을 채워달라고 상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방법을 해본 사람들은 깊은 좌절감을 맛봅니다. 간절하게 원할수록 그것은 마치 신기루처럼 더 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유는 뇌과학적으로 너무나 명백합니다. 간절함이라는 감정의 이면에는 지금 나에게는 그것이 없다는 뼈아픈 자각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애타게 원한다는 건 그것이 몹시 부족하다는 존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뇌는 그 간절함, 결핍의 감각을 현실 예측의 기초 재료로 삼습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서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사랑받지 못해 라는 결핍을 예측해버리면 뇌는 그 예측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수집하여 결핍이 확인되는 현실을 눈앞에 펼쳐냅니다. 프리스턴의 이론대로라면 이는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뇌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굳게 믿는 것, 결핍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방향으로만 작동하니까요. 그렇다면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마음의 상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마에 핏대를 세우며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져 있다고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평범한 일상의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주말 오후 출출해진 당신이 편의점에 라면을 사러 갈 때의 마음 상태를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는 동네 편의점을 향해 걸어가며 아, 제발 우주여, 편의점에 진라면이 있게 해주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혹시 라면이 멸종되어 없으면 어떡하지? 라며 불안에 떨며 걷지도 않습니다.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그곳에 라면이 있다고 여기고 아무 의심 없이 슬리퍼를 끌고 걸어가서 진열대에서 라면을 집어들고 바코드를 찍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1%도 의심하지 않는 상태, 너무 당연해서 간절할 필요조차 없는 담담한 상태, 그 무심함과 당연함이 바로 현실 창조의 핵심입니다. 써니즈 팟캐스트에서 군인이 되기 위한 체력 시험을 앞두고 겪은 1화를 소개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녀는 당시 골반을 심하게 다친 상태였고 도저히 뛸 자신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녀에게 어머니가 다가와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I can do it. 할 수 있다. 우리 딸, 강한 내 딸, 할 수 있다. 그녀는 뛰는 내내 오직 그 말 한마디만을 머릿속에 채웠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골반이 아프지 않았고 다리가 스스로 움직여 뛰어졌습니다. 당시엔 그녀도 자기 암시나 무의식의 원리를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녀는 뇌의 예측 시스템을 완벽히 해킹한 셈이었습니다. 골반이 아파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라는 결핍과 두려움의 예측 대신 나는 강하고 할 수 있다는
당연함의 예측을 뇌에 심어 놓은 것입니다. 통증이라는 물리적 감각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통증을 넘어서는 더 큰 이미 이루어짐의 감각에 뇌의 예측을 고정시켰고, 뇌는 그 예측대로 고통을 차단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며 현실을 바꾸어냈습니다. 이처럼 간절함과 당연함은 완전히 다른 주파수입니다. 간절함은 결핍의 세계를 창조하지만 당연함은 풍요의 세계를 창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심오하고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간절함은 독이고 당연함이 답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당신은 어느 날 밤 짜파게티가 너무 먹고 싶어졌지만 결코 조바심 내지 않았습니다. 일말의 의심도 없이 완벽한 당연함의 상태를 장착했습니다. 마음속의 결핍은 0%입니다. 당신은 편의점 문을 엽니다. 발걸음은 여유롭고 입가엔 미소가 돕니다. 당신은 정확히 짜파게티가 놓여 있어야 할 진열대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짜파게티가 없습니다. 진열대가 텅 비어 있습니다. 조금 전 앞서 온 손님이 마지막 남은 짜파게티 묶음을 싹쓸이에 가버린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어라? 나는 분명 의심하지 않았는데, 완벽한 당연함의 상태로 끌어당겼는데 왜 현실이 내 예측대로 펼쳐지지 않지? 끌어당김의 법칙이 틀린 것인가? 내 무의식의 믿음이 아직 부족했던 것일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표면적인 자기계발서의 환상을 넘어 세계를 움직이는 더 깊고 거대한 진리와 마주해야 합니다. 최신 복잡계 물리학과 뇌과학은 이 짜파게티 품절 사태를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해냅니다. 앞서 말한 칼 프리스턴의 이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의 뇌는 예측 기계지만 이 우주는 나 혼자만의 예측으로 돌아가는 폐쇄된 방이 아닙니다. 세계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예측과 욕망, 물리적 법칙이 거미줄처럼 뒤엉킨 복잡계입니다. 당신의 뇌가 짜파게티가 있다고 완벽히 예측했음에도 현실에 짜파게티가 없는 상황. 이것을 뇌과학에서는 예측 오류라고 부릅니다. 뇌과학에서 이 예측 오류는 실패나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체가 진화하고 학습하기 위해 우주가 내린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만약 뇌의 모든 예측이 현실과 100% 맞아 떨어지기만 한다면 뇌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지고 성장을 멈춘 채 죽은 상태, 엔트로피가 최소화된 정체 상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성장을 위해 가끔 당신의 완벽한 믿음에 오류라는 돌을 던집니다. 고대 성현들은 이 우주적 복잡성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2500년 전 붓다는 이를 연기법이라는 아름다운 언어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므로 저것이 생겨난다. 편의점 진열대에 짜파게티가 놓여있기 위해서는 당신의 강력한 믿음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농심 공장의 기계가 돌아가야 하고 밀가루를 싣고 오는 화물선의 항로에 태풍이 없어야 하며 배송기사의 트럭이 교통체증을 피해야 하고 무엇보다 5분 전에 다녀간 앞 손님이 짜파게티 대신 짜르르를 선택했어야 합니다. 이 무한한 인드라망의 그물망 속에서 당신의 당연한 믿음은 수많은 외부의 조건들과 만나 비로소 현실을 이룹니다. 진열대가 비어있다는 것은 당신의 믿음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거대한 우주의 인연이 지금 이 순간 그곳에 짜파게티를 가져다 놓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은 창조자이지만 동시에 이 거대한 우주 교향곡의 일부일 뿐, 세상을 독재하는 폭군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믿음에도
텅 빈 진열대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미숙한 자아는 여기서 분노하거나 좌절합니다. 아, 내 끌어당김이 실패했어. 나는 왜 운이 없지? 혹은 무리하게 현실을 통제하려 듭니다. 짜파게티를 찾겠다며 밤거리의 편의점 10군데를 이잡듯 뒤지며 땀을 흘리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집착입니다. 이것은 다시 거대한 결핍의 상태로 곤두박질치는 길입니다. 하지만 삶의 진리를 깨달은 자는 빈 진열대 앞에서 가볍게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오늘은 짜파게티가 아니라 너구리를 먹을 운명이구나. 이 경지가 바로 에고의 통제를 내려놓고 우주의 흐름에 올라타는 내맡김입니다. 도양 철학의 거장 노자가 말한 무위자연, 억지로 함이 없이 우주의 이치에 따르는 상태입니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역설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쥐고 흔들려는 것이 고통의 근원입니다. 빈 진열대 앞에서 유연하게 너구리를 집어드는 태도, 이것은 패배나 체념이 아닙니다. 내 좁은 시야로는 알 수 없는 거대한 우주의 설계를 신뢰하는 가장 강력한 창조적 행위입니다. 어쩌면 우주는 당신이 짜파게티를 먹고 체할 것을 미리 알고 재고를 치워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너구리를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생을 함께할 귀인을 마주치게 하려고 동선을 바꾸어 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표면의식으로 그 거대한 영혼의 설계도를 다 읽어낼 수 없습니다. 결국 진정한 끌어당김이란 내가 원하는 특정 사물을 억지로 내 눈앞에 멱살 잡아 끌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나에게 무엇을 주든 그것이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경험임을 믿고 평온하고 충만하게 수용하는 존재 상태, 즉 아모르파티,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의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원효는 해골물을 마신 그 밤에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요. 프리스터는 그것을 뇌과학의 언어로 다시 증명했습니다. 뇌는 우리가 굳게 믿는 대로 세상을 추론하고 구성해낸다는 것을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 삶의 주인공으로서 긍정과 풍요를 당연하게 여기며 편의점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결핍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미 이루어졌음을 호흡처럼 느끼며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막상 도착한 그곳에 내가 원하던 것이 없을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않는 유연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주가 내미는 다른 선택지를 기꺼이 환대하며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간절히 원하기를 잠시 멈추고 이미 모든 것이 주어져 있다는 감각으로 살아가되 내 삶에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예측 오류들을 삶의 선물로 껴안는 태도. 어쩌면 우리가 애타게 찾던 궁극의 자유와 진리는 특정한 소원을 억지로 이루어내는 마법에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짜파게티면 어떻고 너구리면 어떠한가? 오늘 밤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물과 불과 나의 생명이 여기에 온전히 깨어 있는데 자신이 만든 단단한 관념의 틀을 깨고 나와 주어지는 모든 현실에 유연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무심한 발걸음, 그것이야말로 끌어당김과 내맡김이 아름답게 교차하는 우리 삶의 가장 눈부신 기적이 아닐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